좌측의 사진의 주인공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평화부지사를 지내신 분입니다. 평화부지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한반도 평화와 또한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이번에 의정부 을인가요? 거기서 경기도 평화부지사 출신의 이재강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이화영 전 도지사는 그 정치인이죠. 국회의원 출신인데 용인에도 한번 나오려고 했다가 못 나왔는데 자, 그 이화영 부지사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지난해 6월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진술을 하기 전에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검사실 8호 앞방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검사실 앞 창고로 불리는 방에서 회의용 테이블에 연어와 회덮밥, 술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구속돼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술을 마실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법원이든 검찰청이든 교정시설이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검찰청사 안에서 연어 안주로 소주 파티를 했다?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렇다면 검사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김성태 회장에게 경우에도 없는 그리고 규칙에도 없는 이런 술 파티를 열어줬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검찰청사에 누가 함부로 들어갈 수 있으며 거기서 방 하나에다가 이렇게 술자리 세팅을 할 수 있다? 이게 검찰에 최소한 묵인이 없으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야, 이거 참 골 때리는 일이다. 이거 누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 술자리를 열 수 있도록 도와줬을까? 이게 쌍방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술자리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검사들이 할 일은 아니죠, 사실. 검사들이 할 리도 없고. 자,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김성태 회장이 이번 수사는 이재명을 겨냥한 수사다. 이재명은 끝났다. 이재명이 깜빵에 들어가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결국 검찰에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진술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실제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와, 이 사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일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네,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사건의 증인들로 하여금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하라 라고 모해 위증을 지금 압박했던 거 아니에요? 수원지검이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그랬습니다. 한만호 사장, 이 사람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나중에 그가 기록한 비망록을 보니까 검찰이 하라는 대로 했다. 나는 검찰의 개였다. 회초밥을 먹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한명숙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라 이렇게 압박을 당했던 거예요. 그 대가로 회초밥을 먹여준 겁니다. 여러분 깜빵에 들어가서 회초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 검찰이 배려를 하니까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때 한만호 씨는 한 총리님의 살점을 발라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토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당시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나왔거든요. 2010년이었는데 여론조사 결과 오세훈에게 크게 밀리니까 검사가 웃으면서 흐뭇해했다. 이런 내용이 비망록에 담겼어요. 자, 사실 한만호 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었는데 2010년 3월 30일 지방선거를 거의 2달여 앞두고 통영교도소에서 갑자기 서울구치소로 이감됩니다. 그러더니 얼마 안 있어서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소환이 돼요. 한만호 씨는 그때부터 12월까지 검찰에 73번 불려나갔는데 근데 법원에 제출할 만한 진술조서는 5회 분량이었습니다. 그러면은 73번 불려나갔는데 그 법원에 제출할 만한 진술조서는 5회 분량이었다. 그러면 나머지 68번은 검찰에 불려나가서 진술조서를 암기하고 재판에 대비한 교육을 받고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딴 건으로 구속됐던 한만호 씨한테 야, 한명숙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 좀 해봐. 네가 그러니까 한명숙한테 뇌물을 줬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상대편 변호사가 막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어볼 때 우리하고 잘 입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답변하라고 하는 답변만 해. 자, 그러려면 연습이 필요하겠지? 검찰에 나오면은 맛있는 거 줄게. 맛있는 거.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만호 씨는 방에서 운동장에서 시험 준비하느라고 시험이란 건 뭐냐? 진술을 검사와 자기의 말이 맞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시험 준비하느라고 혼자 중얼중얼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매주 불려가가지고 시험을 봤다는 거죠. 검찰은 시키는 대로 잘 하면 특식을 줬는데 그때마다 맛있게 먹었지만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어디서 사장님 소리 들었던 자신인데 전응아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 검사들이.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비망록 139쪽을 보면은 그 모멸감은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검찰을 말이야 개혁한다고 해놓고 개혁도 못하고 그 검찰한테 먹히고만 이런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 말이죠. 제가 쉬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게 어느 순간 막 폭발해요. 진짜 이걸 좀 멈춰 세워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복귀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하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면은 정말 분노가 침입니다. 정말. 자, 한만호 씨는 그렇게 해서 검찰하고 입을 맞추고 진술을 재판에서 검찰의 그 회유로 내가 거짓 증언을 했다. 한명숙한테 뇌물 준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2심?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죠. 한명숙 전 총리가. 근데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더니 3심 양승태 대법원도 2심의 결과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는 그렇게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당시 한만호 씨 이야기를 다룬 영상 저희가 예전에 미디어 실업에서 다뤘는데요. 잠깐 그 내용 축약해서 보시겠습니다. 사업가 한만호 씨는 2010년 검찰 특수부 조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진술합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한만호 씨는 검찰 진술을 뒤집고 돈을 주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합니다. 모두 도와주겠다. 총리님 유죄만 나오면 재기할 수 있게, 회사 찾을 수 있게, 증언 이후 며칠 안으로 출소할 수 있게, 출소 이후라도 다른 건으로 기소 안 되게, 사업에 재기에 전념할 수 있게 개인적으로도 돕겠다. 단 총리님 유죄 나와야 한다. 무죄 나오면 형 더 살아야 한다. 검찰은 당시 통영교도소에 있던 한 씨를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킨 뒤 약 70차례 조사했지만 조서는 5차례만 작성했습니다. 매주 불러서 테스트하고 변호인 답변 피해가는 방법을 교육하더니 아예 검찰 진술 조서도 제공해주고 구치소에서도 공부하라 하며 조서의 답변 내용을 매주 불러서 시험 본다 하며 테스트했다. 출정 전날에 방에서 운동장에서 시험 준비하느라 혼자 중얼중얼 대서 다른 수감자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봤다. 실수 없이 잘하면 칭찬해주고 저녁 식사. 그 능멸, 모멸감을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이다. 회초밥을 먹었다. 무고한 총리님의 살점을 발라먹고 있다는 생각으로 복통 설사로 무척 고생했다. 결국 한만호는 재판정에서 진술을 뒤집겠다는 결심에 이르게 된다. 네, 그래요. 자, 이해가 안 되죠. 1심에서 나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한만호 씨. 2심, 3심 가서도 입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2심 판사가 1심 검찰에 가서 진술했던 것, 그러니까 한명숙한테 뇌물 줬다라고 얘기한 것, 그거가 진실이다라고 하더니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한명숙이가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 판단을 했던 판사가 누구냐? 정형식이에요. 정형식. 저는 포엄정이라고 부르는데 아니 4차례 정도 공판이 있었고요. 한만호를 불러서 물어봐야 됐는데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 정형식이 그 낙곰수 멤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김어준, 주진우 이제 재판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박근혜 사촌 살인 사건 관련해 가지고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진우가 보도를 했고 낙곰수에서 그거를 내보냈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는 이겼어요. 국민참여재판으로. 근데 2심은 세상에 판사가 정형식이야. 정형식을 배치를 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정형식으로 배당이 되고 나서 저하고 김어준, 주진우 세 사람이 한명숙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때 2심에서 정형식에 의해
그 뒤집혀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으신 상황이었어요. 한명숙 전 총리께서 웬만하면은 법원 인사가 나서 재판부가 바뀌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정영식이는 재판을 엉망진창으로 했다는 거야. 에? 도저히 수긍과 수용이 될 수 없는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아니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지금 돈을 줬다는 사람이 나 돈 준 거 그거 거짓 증언이다. 검찰이 회유해가지고 내가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애초에 검찰 가서 얘기했던 게 그게 진실이야. 이러면서 검찰이 회초밥 주면서 거짓말 연습까지 시켰던 그 거짓 진술이 진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정영식이 눈썹도 희고. 와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 예전에 이제 국정원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김어준 총수가 얘기했던 모양이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계속 까불면 재판정에 세울 것이고 정영식 판사를 보낼 것이다. 이런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고 김어준 총수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재판에 정영식이가 배치됐고 그런데 시간이 지났고 그 재판부가 바뀌었고 법원 인사로 그리고 새로운 우리 판사님이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상식에 걸맞게 법리에 근거해서 무죄를 때렸습니다. 1심, 2심 무죄, 3심에서도 무죄가 났죠. 예. 어이구 정영식이가 판결했으면은 뭐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근데 그런 정영식이가요 지금 헌법재판관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헌법재판관이에요. 헌법재판소장 이종석은 윤석열 친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윤석열 탄핵은 적어도 8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를 해야 가능한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이 하는 꼬라지 보면은 지선 대선 때는 윤석열을 배후에 깔고 선거 치를 마음이 1도 없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잘 될 겁니다. 민주당이 뭐 애써서 나서지 않아도 다 국민의힘이 주도할 거예요. 자기들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운 그 과오를 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윤석열 날리도록 길을 열어주는 또 양보하는 그런 미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자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이었다고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세미나실 안에서 김성태와 단둘이 있었을 때 김성태가 이재명이 제3자 뇌물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큰일 납니다. 형님은 이화영 전 지사를 말하는 거죠. 지금 김성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쌍방울 회장.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 이 수사의 목적은 형님이 아니다. 이 수사의 타겟은 형님이 아니다. 나도 아니다. 바로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끝났다. 이재명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자 그렇다면 검찰의 최소 묵인 방조 하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로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연어, 회덮밥, 술 파티를 벌였다는 거예요.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이런 중대 범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수원지검은 명백한 허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뒷받침할 근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자, 최소한 그 날짜, 그 장소 근처의 CCTV나 쌍방울 관계자의 검찰 출입 내역, 김성태, 이화영, 박용철의 소환 내역 이런 관련 자료를 내놓고 이재명, 이화영의 주장은 허위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디 조작해가지고 또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거야 검증해보면 나오니까 함부로 못 바꿀 겁니다. 못 고칠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 그냥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허위라고 치부하기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죠. 네. 대검찰청이 지금 수원지검 보고 그 출입 기록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대검이 지금 수원지검에서 그런 조작이 있었을 경우, 공작이 있었을 경우 그 경우에 제대로 처분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대검도 지금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냐 이걸 따져 묻기 위해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수원지검에 지시했단 말이죠. 결과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한 올의 그 기대를 해본다면은 검찰은 윤석열과 함께 몰락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검찰이 검찰을 위해 존재하지 사실 윤석열 정권의 명운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정하게 처분하기를 기대할 텐데 또 하나의 또 어떤 조작과 은폐가 있다. 그래서 왜곡과 거짓이 발생한다.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야,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분노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SNS에다가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간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익히 보셨죠? 이재명이 그렇게 이 사건을 가볍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이 사안의
진실이 너무 궁금해집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요? 거짓말한다면 김성태나 검찰이 거짓말을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요. 또 한 번의 모해 위증이 있다 이러면 진짜 그때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죠. 근데 들고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뭐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넌 끝났어. 야, 네가 올해를 넘겨서 내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냐? 내년에 신년사일 것 같아? 여러분, 사실 오늘 저거 준비했었어요. 김건희가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근데 저희가 관련한 내용을 좀 더 수집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총선 끝났더니 여기에 지금 슬슬 기지개를 펴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지금 들려옵니다. 자, 김건희, 야, 지금 총선 이전에는 이 멋대로 할 수 있었지만 총선 이후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야, 너에 대한 그 지금 비위와 또 비행과 관련한 제보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세상에 비밀이란 게 없어. 네가 대한민국을 너무 본 측면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스스로 볼만한 나라가 아니야. 또 대한민국이 그렇게 스스로 볼만한 주권자인 국민이 사는 동네가 아니야. 자, 김건희 거는 제가 좀 쉬고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저 주말에 그 경짜장 썰전이라고 열린공감TV에서 방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건희 이야기. 김건희 명품 관련한 특종을 살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4월 27일에 열린공감TV가 공개 방송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정확한 증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그 전에 열린공감TV가 총선 전에 특종을 보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뭐냐? 일단 증거 동영상이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보도를 할 수도 사실 보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 이 청담동 술자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 등장인물이 증언하는 인물이 이게 뭐 무슨 첼리스트 이런 뭐랄까요 주변부 인물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공개해도 되는데 안 되겠다. 이게 복수의 증언자 혹은 추가된 증거를 공개해야 그래야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로 볼 여지가 생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총선 전에는 공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 당사자가 다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좀 그러고 있는 건데 나중에 이제 탄핵 국면이 조성되고 윤석열이가 코너에 몰리면 아마 그 사람이 또 입장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거 공개되면은 큰 사고가 날 겁니다. 여러분들께 그 점은 좀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네.